아무리 이런 게 좋고 유튜브가 좋고 인터넷이 잘 돼 있어도 양질의 콘텐츠가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깨어나게 해야 되잖아요. 물질 개벽은 됐는데 사람들은 과연 올바른 정신으로 사는가 생각하면 지금 심각합니다. 왜 그렇게 봐야 되냐면 물질 개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걸 우린 보지만 정신 쪽에 있어서는요. 인류가 지난 세기 때 세계대전을 했죠. 갑자기 작은 데 살다가 세계화가 되면서 전 세계가 서로 만나죠. 만날 때 곱게 만나나요? 싸우면서 만나고 약육강식의 착취 구조 속에서 누구는 약자가 되고 누구는 강자가 돼서 잡아먹히고 잡아먹고 또 그 한 몇 세기 전에 지금부터 한 몇 세기 전에 이제 이런 전 세계적으로 하나가 되는 하나의 시장으로 묶으려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때 제국주의가 발생하고 흑인들 잡아다 팔고 또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미국이 또 인디언 죽이고 몇 천만 죽이고 그 자리 차지해서 이런 데서 시작해 온 게 지금 지난 세기 때 세계대전으로 터져나왔어요. 무섭죠. 그런 게 뭐냐면 요즘 서양 보면 뭐 작은 사건 하나만 와도 심리치료 받죠. 가서. 심리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채로요. 이런 세월을 살고 계시면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땐 다 환자들이 치료받으셔야 돼요. 전쟁을 겪었다. 치료받으셔야 돼요. 이 무슨 그냥 뭐 환자라고 빈방하는 게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 다시 건강한 마음이 되려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 되게 심각한 사건들이에요. 이런 사건들이 계속 우리 민족 36년간 식민지 살았죠. 이것만 해도 치료받아야 될 일. 전쟁 또 겪어요. 동족 간에 그렇게 죽인 일이 없습니다. 단군 이래. 우리들끼리 그렇게 죽인 일이 없다고요. 형제 간에도 사상 갈리면 서로 죽이고 이런 일이 없었다고요. 이걸 지금 겪고 나니까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서양 따라잡자 해서 또 산업화니 해가지고 또 물질 개벽이죠, 나름. 그거 만들어내는데 또 정신 잃고 살아요. 치료를 제대로 못 받은 채로 살아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내 또 자식들 먹고 살게 해야 되고, 이런데 내몰려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지난 세기만 얘기해도 100년은 이렇게 살아왔죠. 지금 제정신이겠습니까? 그럼 이 제정신이 힘든 이 상황 누구라도 이걸 건강하게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금 있나요? 정치인들이 이걸 국민들한테 제시해 줘야 돼요. 온 국민이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고 정상으로 살게 도와줄 이 어떤 솔루션을 내놔야 됩니다. 지금 무슨 도인되고 신선되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정상적인 마인드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실 마찬가지예요. 강자는 괜찮나요? 강자는 남 짓밟고 저 자리 가는. 전 세계가 건강할 수 없다니까. 이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들에서 문제가 많이 터져 나오죠. 근데 그럼 지금 강자들은 또 잘 살고 있죠. 핀란드 교육이니 뭐니 뭐 스웨덴, 덴마크 잘하느니. 예전에 그런 나라들이요. 유럽 쪽이 사람 잡아다 팔고 사람 죽여서 그때 돈 번 걸로 지금 여유로운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얽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뭔 얘기냐면 그 양반들도 치료받아야 된다. 뭔 얘기냐면 그 양반들은 우리로 치면 친일파 후손들 지금 잘 살죠. 여유롭죠. 그럼 더 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여유로우니까요. 그때 독립운동하다 다 돈 날리고 집안 풍비박산 됐는데 지금 어떨까요? 힘들어요. 착취당해요. 취직도 안 돼요. 더 착취당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런 구조라고요. 그때 제국주의 했던 나라들은 그때 착취한 걸로 여유롭게 지금 도덕도 따지고 교육도 올바른 교육이란. 근데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살면서 그 나라들 보면서 왜 저렇게 안 되지?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역사를 뒤져보면.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이만큼 산 것도 다행이다 쉽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연하게 왜 우린 저렇게 못 살았을까? 이런 얘기가 아니고 전 세계가 약육강식으로 돌아가다 보면요. 누가 좀 더 여유로워 보이고 좀 더 사리분별하는 것 같고 누가 못하는 것 같아도요. 다 얽혀 돌아가고 있는 관계예요. 다들 치료받아야 돼요.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거 반성해야 되고 그 후진국들 올바로 살 수 있게 멘탈 건강하게 도와줘야 되고요.
또 지금 그 심리 치료 필요한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받아서 별게 아니라 건강한 정신 상태, 올바른 사리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태의 어떤 그 삶을 살 수 있게 서로 노력해야, 전 세계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강자건 약자건 지금 다 사실은 자기 멘탈 다시 체크하고, 자, 뭘로 체크할 겁니까? 학당. 저희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몰라 하세요, 자꾸. 일체를 내려놓고 이 정신이 건강해지려면 과거에 지금 끌려다니면 안 돼요. 잠시라도 잊고 좀 이 자신의 본래 정신, 순수한 정신 상태를 좀 맛보세요. 그 상태에서 이건 진통제입니다. 치료제. 자명한가. 나의 지금 선택은 양심에 비추어 자명한가. 양심 성찰을 해보세요. 매일매일 하세요. 여건되는 대로 수시로 계속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 정신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정신 상태면 원래 이래야 돼요. 과거에 한해 쌓여있기보다는 지금 순수한 상태. 인간은 순수한 상태에서 본래 긍정적이고 본래 걱정이 없어요. 행복해요. 이 상태를 계속 맛보지 못하다 보면 이 정신은 이미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자명하지 않은 자신에게 유리하고 자신의 편견에 가득 찬 판단을 계속하고 사시면 건강해 보일지라도 겉으로는 건강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끝없이 자기 성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끝없이 자신의 이런 선입견과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본래의 순수한 마음, 순수한 이런 행복감을 계속해서 맛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계속 전 세계가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요, 강자가 과거에 저지른 일 반성하고, 일본식으로 반성하는 거 말고요. 얼마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 말고요. 저런 그 무지한 발상에서는요, 끝없이 인과가 서로 돌고 돕니다. 결과가 좋을 리가 하나도 없죠. 그들을 위해서나 우리를 위해서나 좋을 일이 없어요. 앞으로 지구에. 서로 아직도 그렇게 무지와 아집을 부리고 있다는. 우리가 이 양심 공부하는 거는 이런 차원입니다. 내 개인의 작은 문제부터 이 지구적인 큰 문제까지요. 다 양심 하나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멘탈이 건강해지기만 하면 개인에 있어서나 가족에 있어서나 이 천하에 있어서나 건강해진 사회를 만들어내야 되고, 그게 가능하고, 그러려면 답이 양심에 있다. 그 능력은 이미 우리한테는 있다. 유치원만 가도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유치원생들만 관찰해봐도. 그런데 왜 자라면서 전혀 엉뚱한 답을 내게 되고 결국 지구촌 전체가 왜 이렇게 고생을 겪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찰하는 게 이런 명상을 하는 이유입니다. 명상을 해서 마음이 초연해지고 나니 남이니 하는 것 좀 차별을 내려놓게 됐을 때 이런 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지면요, 작게는 여러분 삶이 건강해져요. 그냥 오늘 하루 평온하게 사실 수 있어요. 망상에 안 빠지고, 쓸데없는 자책에 안 빠지고, 쓸데없는 죄의식, 쓸데없는 그런 한에 안 빠지고, 사물을 선명하게 보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감도 느끼면서 지금부터 하는 선택이라도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다 그 능력이 있는데, 제가 아까 환자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지금도 여전히 잘못된 판단을 계속합니다. 전쟁을 한번 겪었다는 트라우마가 엄청나겠죠. 저도 그 5.18 제대로 겪은 것도 아닙니다만은 5.18이 제 동네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전 피난 갔고 그랬거든요. 그럼요, 그게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 저희 어머니가 52에 돌아가시는 걸 보니까 사람은 언제든 죽을 수 있다 하는 뭔가가 생겨요. 내면에. 일반인들은 안 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꾸 그게 불안해요. 가족이 갑자기 뭔가 병이 걸린다거나, 가족한테 갑자기 큰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내가 아는 지인한테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닌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게 말이 그렇지 실제로 안 일어나더라. 근데 진짜 일어나는 걸 보면요,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마인드가. 그 충격이, 더 큰 충격이 머리에 박히면요, 하루에도 자꾸 그 생각이 들어요. 뭔 일 나는 거 아닌가? 삼풍백화점 붕괴될 때 그 안에 만약에 계셨다 살아남은 분이 있다면, 가족이 그렇게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건물도 한번 보고 들어갈 겁니다. 일반인은 그 이해 못하죠. 무슨 건물이 무너지냐? 그건 외국에서나 일어날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 일이지만 겪은 사람들한테는 그게 다른.
자, 이게 이미 좀 치료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다시 그 과거의 그 어떤 기억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뺏기지 않도록 마음을 관리하는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게 힐링입니다. 진짜 힐링은. 그냥 위로되는 말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것도 방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스스로 자기 마음을 자꾸 리셋시킬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갈 때, 근거 없는 불안과 근거 없는 두려움, 우울함으로 향해 갈 때 자기가 되돌릴 수 있냐는 거죠. 몰라 하고 괜찮아 하면서 자기 내면의 순수한 마음과 다시 접속해서 평온을 찾을 수 있나. 일단 이게 가능해야 돼요. 요거 안 되는 부인이 무슨 도를 닦네, 영성을 닦네, 명상을 했네 이런 말을 해봤자입니다. 요거 스스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뭐 명상단체나 이렇게 만약 오래 다니시고 있으면 요 정도는 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이미 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는 건 전 다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건 별거 아니고 뭔가 신비한 능력이나 신비한 체험 안 올려나 이런 기대하지 마시고 이게 신비한 거예요. 이게 모든 인류를 구원할 어떤 그 해결책입니다. 과거와 미래에 휘둘리고 있는 정신 상태를 내려놓고 리셋시켜서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게 만드는 거. 이거를 인류가 못 배우면요, 이 기술을 인류는 끝없이 또 악업을 짓게 돼 있어요. 고통에 몸부림치게 돼 있고 또 그걸 못 이겨서 또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죽겠잖아요. 나보다 약한 자를 또 착취합니다. 강자한테 뺨 맞고 나보다 약한 자한테 분풀이래요. 이 구조로 중생들은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프로그램대로 돌아가요. 인간이 자유의지가 막 있는 것 같죠? 없는 게 아닌데 업력이 작동하면 자유의지가 사라져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강박 상태에 몰릴수록 업력에 이제 끌려갑니다. 그냥 그 프로그램대로 그대로 끌려가요. 빠져나오질 못해요. 이게 아닌데 싶어도 지금 이렇게 해야만 나는 살겠다는 그런 상태에 빨려 들어가. 그때 내려놓고 리셋 할 수 있나요? 한강 다리에서 한강물 보고 뛰어내리려다가 5분만 몰라 한 뒤에 다시 생각하자 하고 5분간 몰라 하고 뭔가 내면에 은은한 세로토닌이 나오고 은은한 만족감이 흐르면 그때 생각하면 좀 더 시야가 넓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거친 호흡 진정시키고 좁아진 콩알만해진 시야 넓히는 게 이게 수행의 목표고요. 이렇게 살려고 수행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뿅 가는 체험하려고 하시면 그냥 그 마약이나 뭐 드세요. 그런 약물 드세요. 네. 이해되시죠? 지금 그러려고 명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명상이 마약의 대체제가 아니잖아요. 요거는 부작용 없는 마약입니다. 지금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파는 데도 봤어요. 우리나라는 이런 말이 안 먹히죠. 서양에서 명상법 설명하는데요. 뒤에 효용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마약을 대체할 수 있다. 그 사람들한테 되게 그게 중요한 문제인 거죠. 하도 마약을 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실전적으로. 이해는 되죠. 왜 그런 말이 나와요. 엄청난 징통제예요. 명상이라는 건 여러분 체내의 마약을 끌어내는 겁니다. 엔돌핀이라는 게 체내의 마약 끌어내는 거예요. 마약 살려면 돈 들잖아요. 있는 마약 끌어다 쓰자는 거죠. 내면에 있는 몰핀 끌어다 쓰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긍정적으로 잘 쓸 수 있다는 건요. 그냥 명상에서 희열만 즐기지 마시고 명상을 통해서 시야가 넓어진단 말이에요. 우주적 시야가 돼요. 그때 좀 현명한 판단을 하고 요즘 제가 얘기하는 많이 거론하는 메타인지 있죠. 여러분 배우의 이미 선입견들이요. 메타인지로 작동하면서 여러분이 뭔 정보를 받아들일 때 다 흐려버려요. 지금 그럼 여러분 선입견이 지금 옳은가요? 과연? 아까 그 엄청난 전쟁을 겪었죠. 전쟁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그게요. 여러분 메타인지 차원에 딱 자리를 잡고 어떤 판단이 오든지요. 전쟁 날 수 있어. 전쟁 막아야 돼. 뭐 다 필요 없어. 전쟁 나면 다 끝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작동해버리면요. 지금 전쟁 날 일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분은 계속 전쟁과 싸우고 계셔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분의 판단이 과연 건강하냐 이거죠. 그 사회에 도움이 될 만한 판단.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건강한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 따져보는 우리가 지금 그 여유가 없다니까요. 다 내몰려서 가고 있어요. 나는 평생 진보 쪽에 섰으니까 무슨 말을 하든 무조건 진보의 틀 속에서 말을 해야 된다는 메타인지가 작동합니다. 진보분들은 딱 그 진보 운동권 했던 분들은요, 딱 그 발언만 해요. 그 말만 해요. 근데 그런 얘기 어디서 배우셨나요? 하면 대학교 때요. 누구한테요? 21살짜리한테.
그때 배운 틀이 인생의 틀이 돼버렸어. 안타깝죠. 이게 리얼한 겁니다. 부자들 지금 저 부자 국가들 잘 사는 나라 보면 부럽죠. 도덕적이죠. 그 여유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도 그런 나라 되고 싶다. 그럼 뭐 했었냐면 예전에 사람 잡아다 팔았었어야 돼요. 그건 하시겠어요? 다른 나라 제국주의 해가지고 다른 나라 침략해서 다 마음대로 유린하고 다 했었어야 돼요. 일본이 우리나라 식민지 삼은 것 우리가 막 규탄했죠. 그렇게 되고 싶었으면 우리나라가 일본 대신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동남아 돌고 중국 돌면서 착취했었어야 돼요. 그때 자본 축적 못하면 판에 그 뒤로 못 끼어들었어요. 이게 냉정한 판입니다. 그때 자본 축적, 도둑질을 하건 뭘 하건 그때 자본 축적해 놓은 걸로 지금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지금 잘 사는 나라들은. 그러니까 그때 돈 뺏긴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랑 완전히 다른 결의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정당하냐 이거죠. 그 뒤에 왜 사회주의가 성공했겠습니까? 사회주의 이론이 뭐 의미 있는 게 아니고요. 마르크스가 주장한 그런 낭만적인 얘기랑 전혀 다른 얘기였잖아요. 실제 공산주의들은. 왜 그랬을까요? 실제 공산주의는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지금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이미 그때 노예무역하고 다른 나라에서 제국주의 해가지고 시장 개척해서 이미 자본 축적했더라는 거예요. 판돈을 다 큰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게임판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후발 제일 가난한 나라에서 사회주의가 성공했죠. 원래 마르크스 이론은요. 자본주의가 제일 발전한 나라가 사회주의 된다고 했습니다. 안 맞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잘 사는 나라가 왜 사회주의를 해요? 부자들을 위한 얼마든지 더 많은 이런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데 가난한 나라가 이 세계 시장에 뛰어들려니까 판돈이 없어서 공산을 주장하면서 국민들 돈 다 긁어 모아서 국가가 그 돈 가서 카지노판에 끼어든 거예요. 이미 노예무역하고 다 해서 큰 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카지노판에서 이제 재미 보고 있으니까 끼어들고 싶은데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국민들 거 다 착취할 수밖에 없죠. 공산해가지고 네 것이 내 것이다 해서 다 모아서 국가 자본주의예요.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나라들은 국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인데 국가가 그 자본을 갖고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은 희생하지만 국가는 그래도 자본이 생기거든요. 돈을 다 긁어모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공산주의로 뛰어들어서 재미 본 나라들이 이제 소련이나 중국들이 이제 또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우리보다 좀 잘 나갔었잖아요. 더 낫겠죠, 당연히. 이 원리대로라면 해방 후에 더 잘 나갔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따라잡은 거죠.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초반에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몰고 가니까. 그러니까 또 이쪽은 이제 새마을 운동해서 또 따라잡겠다고. 서로 다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세월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는데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인간의 멘탈들은 어떻게 됐겠냐는 거죠. 인간이 도구화되고 기계를 대신하고 부품이죠. 우리나라 결국 어떻게 일어섰나요? 월남전 때 가가지고 일어섰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죽인 사람들 생각하면 이 멘탈이 건강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았어요. 이게 참 처절한 삶의 역사죠. 내 새끼 밥 먹이려고 사실 지금 전쟁 나간 격이 됐잖아요. 우리도 거기 또 합류한 거예요, 사실은. 월남전 참전이라는 거. 이건 또 착취의 역사에 우리도 같이 참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명분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는 공산주의는 죽일 놈, 공산당은 죽일 놈, 메타인지 차원에서 계속 되뇌어야 됩니다. 왜? 죽일 놈이 아니면 큰일 나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6.25 때 내가 내 형제를 죽였는데 왜 죽였나요? 공산당이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우리 나라를 침범해 왔기 때문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산당이 죽일 놈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혼란이 옵니다. 자, 이런 아픔까지도 우리는 같이 가야 된다고요. 우리가 닥자는 게 보살도 아니니까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실존이라는 걸 아시고 여기서 어떻게 몰라 괜찮아와 양심성찰로 우린 살아가야 될까요? 이거 매일 연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문제고 역사 속에 이게 실존했던 역사고 지금 풀리지 않고 있는 모순들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풀어갈 거냐. 보살은요, 어느 시대에 오건 그 시대의 모순을 읽어내야 됩니다. 그 전 시대의 모순을 잘 알아서 도움이 안 돼요. 예.
제일 주안점 가지고 연구할 건 지금 이 시대 모순이고 이 모순이 어디서 왔냐 차원에서 전 시대에 관심 가져야지 막연히 전 시대 모순 즐기고 있으면 안 돼요. 아는 거를. 지금 이 시대 모순이 뭐고 그게 어떤 역사를 가지고 시작된지를 알아서 어디서부터 풀어나갈 건지를 잘 찾아내서 창조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보살입니다. 혹시 보살들 공부하실 때 정말 그냥 나 하나 마음 좀 편하자고 하셨다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죠. 한 분이라도 마음 편하면 저도 행복해요. 다만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저는 그렇게 오셨더라도 꿈을 키우시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건강한 답이 나오면 전 인류한테 적용될 수 있다니까요. 똑같아요. 사람 마음은. 부자 국가는 이런 거 필요 없죠. 아니요. 거기도 결국은 해야 돼요. 자기들이 어느 기반 위에 섰는지 알아야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 시체 위에 서 있는지 알아야 돼요. 우리는 왜 어쩌다 이렇게 됐나. 조상들이 남의 나라 못 먹어서 이렇게 됐어요. 저쪽은 먹어서 저렇게 잘 살고. 이런 것도 아셔야 돼요. 인디언 가가지고 여러분 우리나라 만약에 아메리카 발견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인디언들과. 마음은 그런데 혹시 그렇게 됐을까요? 막 거기 한 3, 4천만씩 죽이고 있잖아요. 다 죽여버렸어요. 저기 남미 가서 다 죽여버렸죠. 아즈텍 문명, 뭐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냉정하죠. 그래서 지금 잘 살아요. 실제로. 그럼 누가 양심을 하고 정의를 부르짖겠습니까?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 오히려 뭐가 돼요? 기회 있을 때 빨리 밟아야 된다. 밟아놓으면 쉽게 못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다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후손은 떵떵거리고 산다. 돈 걱정 덜 하고 산다.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 식민지 했을 때 독립운동할 게 아니라 친하게 지내면서 자본을 축적하는 게 남는 역사. 그리고 해방이 되면 빨리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색깔을 바꿔서 또 거기서 자본 축적을 계속해야 된다. 그 길만이 자손을 위한 길이다. 이 역사책에서 그 결론이 나오지 않나요? 저도 보면서 그래요. 어떡하지? 결론이 이렇게 나네. 전 양심이 답이다를 주장했는데 자꾸 봐도 그 결론이 나와요. 일반인이 보면 그 결론을 당연히 답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속 시원히 또 그 결론을 못 따라가나요? 빌어먹을 양심 때문에요. 아, 차마 이건 못하겠는데. 그러면 또 착취를 받아요. 뭔가 지금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이 뭡니까? 양심 51% 넘기자는 거예요. 그럼 이 꼴 안 봐도 된다. 한두 명의 양심은 먹히더라는 거예요. 양심이 대세가 되면요. 그 꼴 안 봐도 된다. 역사책에서 이런 꼴 안 봐도 된다. 양심 어기는 사람들이 단죄되고 양심 어긴 사람들이 인간 쓰레기 취급받는 사회를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다시 있는 사람들이 엄풀하고 선동해버리면요. 다 넘어갑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보면요. 있는 사람들이 민주주의는 절대 안 된다. 플라톤이 반대했어요. 반대 이유가 뭐냐. 돈 있는 사람들이 선동하고 유명인들이 선동하면, 즉 연예인들 같은 존재가 선동하면 국민들은 섞게 돼 있다는 거예요. 말빨 센 사람들이 다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돈 있고 말빨 센 사람, 인지도 높은 사람들이. 그럼 올바른 철인 정치가, 도덕 정치가 안 이루어진다. 플라톤 국가로 보면 과한 얘기도 많은데요. 이런 말들을 맞잖아요. 이런 말들은. 진짜로 애언처럼 그렇게 됐습니다. 플라톤 국가론에 이 말까지 나와요. 그런 때가 오면요. 사람들은 다 이제 그 물질의 쾌락에 빠지고 다이어트 하는 거 애완동물 키우는 데 열중할 것이다. 신기하죠? 그때도 그랬으니까 그런 거. 그때도 그런 싹이 이미 다 있었던 거예요. 결국 이 사람 간의 소통이 잘 안 되고요. 말 못하는 친구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자기 외모만 따지는 거예요. 살을 빼자. 다이어트에 열중하게 될 것이다. 동물하고 우리가 교감하는 건 참 그건 소중한 그런 감정입니다. 저도 그 동물 보면 참 바로 애틋해지잖아요. 이 말 못하는 친구가 주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매몰되고 있는 게 과연 또 건강한가도 생각해 봐야 돼. 왜 나는 그러면 머리 검은 짐승들하고는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왜 그들한테 그렇게까지 내가 마음이 안 가는가에 대해서 인류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도 해보셔야 돼요. 같이. 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균형 잡힌 시각이라는 건요. 어느 하나에만 빠지면 우리가 답이 금방 나온 것 같은데 이 오류에 빠집니다. 메타인지가 뭔가 잘못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놓쳐버려요. 지금도 남성, 여성 편갈라서 혐오라고 싸우는데 안타깝죠. 남성, 여성은 많이 달라요. 자연의 결이 달라요.
많은 분들이 뭐가 다르냐, 인간들이 후천적으로 나누는 거 아니냐. 동물 다큐들을 많이 봐보세요. 어느 동물을 봐도요, 여성은 딱 여성같이 생겼어. 강아지도 여성은 딱 여성같이 새침하게 도도하게 있어요. 신기하게. 그리고 꼭 무슨 짝짓기 할 때 항상 주도권을 여성이 갖고 있어요. 선택권이 여성한테요. 선택의 시간, 수컷들은 다 무슨 개인기를 익혀서 와요. 그 앞에서 막 대다수 동물들이 춤을 춥니다. 화려한 춤을 춰요. 선택받으려고. 암컷이 동요 안 하면 끝이에요. 집을 멋지게 지어놔요, 새들이. 암컷이 가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쓰면 성사된 거고, 딱 보고 날아가 버리면 끝입니다. 인테리어라는 게 이렇게 뭐라도 이렇게 구석이라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관리를 여성이 탁 한다 그러면 이제 된 거죠. 둘이는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지금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는 동물계까지 관찰해 보시면요, 암컷과 수컷의 이 에너지가, 우주적인 에너지가 있어요. 양의 에너지와 음의 에너지가요,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러면서 그게 왜 재미있는지 아십니까? 재밌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철학적으로 보면 보세요. 음과 양이 이렇게 돌고 도는 게 태극이죠. 여기서 뭘 볼 수 있나요? 양이 커지면 음이 쪼그라들고 서로 이렇게 상승을 해요. 하나가 이기고 이쪽이 이기고 하면서. 발산 쪽이, 양이 승리하면 발산하죠. 그러면 수축해야 되는 음의 힘은 작아지죠. 수축하는 힘이 커지면 발산의 힘은 쪼그라들죠. 뭔 얘기냐면 서로 모순 관계예요. 이쪽이 영역을 넓혀가면 이쪽이 영역을 줄어든다고요. 그 얘기는요, 서로 모순입니다. 방패와 창같이 모순 관계예요. 즉 다르다고 하면 한없이 달라요. 서로 절대 용납을 못하는 관계예요. 이쪽으로 가면 안 된다. 진짜로 용납을 못하는 관계로 가요. 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될 수 있는, 안 되기 너무 좋은 관계라고요. 그런데 서로 하나로 돌아가고 있죠. 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이면서 되게 모순된 이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 말이요. 서로 인간이란 점에서는 하나인데 또 서로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보면요, 내 에너지 입장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그냥 한번 싸우고 끝내버리고 싶은 관계랄까요? 안 보면 그만인 것 같은데 우주가 교묘하게 서로 또 미치게 만나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만나서 싸우고 하면서도 가야 되는, 이게 우주의 음양의 모순과 통일을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는 관계입니다. 만나면 우주가 펼쳐지는데 또 우리는 그 안에서 투쟁을 해야만 하는, 싸우기 싫어도 우리는 또 투쟁해야 되는, 내 에너지와 너무 다른 에너지 때문에 나는 힘들어해야 되는,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끝없이 양심, 성찰과 육바라밀을 익혀야만 되는 이 어려운 관계. 그러면 사회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어려운 관계에서 더 쉽게 파탄이 나겠죠.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얘가 없으면 내가 너무 시원할 것 같다. 불은 물만 없으면 내가 뭔가 잘 뻗어나갈 것 같고, 물은 저것만 없으면 내가 정말 시원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하나도요, 이런 철학의 원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이런 거를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몰라 괜찮아 하면서 마음 비우고 선입견 좀 내려놓고, 우리 메타인지를 망치는 게 선입견들이에요. 이미 판단이 돼 있어요, 여러분 머리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도 다 저거 남자라 저런 소리 하지. 남자라 뭐지? 남자는 짐승이야. 남자만 짐승이 아니고 다 짐승이에요, 우리는. 짐승이요, 한문 중생에서 온 말입니다. 중생, 짐승, 짐승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우리는요, 뭐 이렇게 뇌 달린 애들은 다 짐승이에요. 곤충도 짐승이고 다 짐승. 짐승들은 뭐예요? 짐승들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아십니까? 짝짓기예요. 인류도 피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이 성적인 문제와 또 그 성의 결과물이 뭐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거. 다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짐승들의 관심은. 아이를 낳고 남자가 또 빠지면 안 되잖아요. 또 고생해서 낳아야 되는 건 어느 동물이나 암컷이니까 이 수컷으로부터 어떻게 양육비를 뜯어낼 건가를 또 교묘하게 자연은 발전시켜 옵니다. 그래서 인류가 낸 답은 일부일처제였어요. 근데 일부일처제도 자연스럽진 않아요. 느끼시죠? 인간의 이런 동물적 본능하고 안 맞아요, 일부일처제가. 그런데 왜 일부일처제를 하죠? 양심적으로 봤을 때 일부일처제가 제일 합당하니까요. 그러니까 참고 해야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뭔 얘기냐면 인간의 존재는요, 짐승입니다.
끝없이 욕망에 시달리는 짐승이에요. 미칠 것 같으시죠? 여러분 왜 하루 종일 이렇게 중생들이 전 지구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까요? 욕망 덩어리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욕망에 쫓겨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는 그게 다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 인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전 지구의 중생이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지금. 새는 왜 미친 듯이 날고 있을까요? 왜 비둘기는 미친 듯이 이렇게 헤매고 다닐까요? 뭔가 왜 가만히 있으면 못 견디게 하는 뭔가가 있으니까 돌아다니고 있죠. 그게 욕망입니다. 그게 자연이 프로그램 해놓은 거예요. 우리 탓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탓 아닌 거 가지고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탓인 거 가지고 싸우자는 거죠. 우리 탓인 건 뭐죠? 그 욕망이 있다는 건 우리 탓이 아닙니다. 그거를 양심적으로 왜 관리를 못하느냐? 거기에서 서로가 우리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해줘야 돼요. 질책만 하면 안 합니다. 아이들한테 양심 못한다고 지금부터 질책해 보세요. 그 아이가 양심 바른 아이가 될까요? 아예 양심하면 치를 떠는 아이가 될까요? 양심 작은 걸 봐도 잘하네 해줘야 잘합니다. 그렇죠? 아이가 가끔이라도 아주 못돼 먹은 싸가지가 없는 아이인데 가끔 누구 어르신 짐을 들어줬다든가 가끔 이상한 짓 할 때 있죠. 그때 보세요. 그때 달려가서 너 착한 아이네. 너 양심 있는 아이였네. 자꾸 해보세요. 뭔가 이제 남한테 그런 평가 받고 나면요. 함부로 하기 힘들어집니다. 또 그런 평가 받고 싶거든요. 사람. 이것도 결국 욕심인데 그런 욕심을 활용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양심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게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녀 간에 서로 지금 보면 제가 대다수는 그런 데 관심 없으시겠지만 사회 현상이니까 치열하게 싸우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둘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땐 둘이 사귀었으면 하는 생각. 둘이 사귀어봤으면 둘이 사귀어서 진하게 모순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연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원래 이게 눈치 없으면 더 센 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눈치 빠르게 빨리 건강한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우리 머리 판단부터 몸뚱이까지 다 빨리 이게 더 자명하다 하면 거기 가 계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 나는 물건은요 뭐 있다 그러면 거기 안 가면 막 죽을 것 같이 막 힘드시죠? 도 있는 데는 그렇게까지 안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도 있는데 그렇게 정성이 되시면 여러분 이 지구가 변합니다. 뭔가라도 더 자명한 데 가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기웃거리고 거기서 얘기 듣고 싶고 거기 참가하고 싶고 하면 정신개벽이 오는 거예요. 물질개벽은요 지금 물질이 뭐라도 발전돼 있으면 거기 가서 기웃거리죠. 스마트폰 뭐 나온다 하면 줄 서서 몇 박 며칠을 거기서 보내더라도 줄 서서 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살려고. 근데 이런 정신적인 어떤 건강한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이 그렇게까지 열망을 갖고 계시느냐. 이게 지금 이 사회의 척도 같아요. 물질 개벽은 됐는데 정신 개벽은 안 됐다는 게 간단합니다. 우리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우리가 지금 얼마나 지금 열망을 갖고 즐기고 있는가. 또 그 제품들이 얼마나 질이 좋은가. 근데 너무 저질인 제품들이 많아요. 좀 쓰시다 보면 정신이 더 황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꾸 이런 제품만 쓰다 보면 이제 이런 거 아예 안 사고 싶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무상으로 안 사셔도 되니까 무상으로 유튜브 거를 1년이고 2년이고 무기한 평생 즐기세요. 그러다가 동하시면 학당에 와서 돈을 내시라는 게 아니라 써보세요. 그 제품으로 여러분 정신을 한번 경영해 보세요. 그 제품을 써보세요. 삶이 건강해지고 가족들이 더 행복해지는 것 같으면 계속 쓰세요. 연구하면서 쓰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보살이 되고 여러분이 사는 그 사회는 건강해집니다. 이거는 지금 돈 들 일이 없죠. 유튜브 이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여기 안 오셔도. 오신 분들은 또 오신 정성만큼 또 더 얻으시겠지만 저는 안 오셔도 다 가능하게 저희는 강의에 최선을 다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제가 장담하니까 전 세계에서 메일이 와요. 유튜브 보고 견성했네. 유튜브 보고 양심 찾았네. 유튜브 보고 예수님을 다시 받아들였네. 뭐 이런 게 계속 옵니다. 다른 종교 좋은 일까지 하고 있어요. 저희는. 원불교가 부르면 가서 또 해드리잖아요. 제가. 원불교인들 중에 보살 많이 나오면 우리나라가 좋은 일 아닙니까? 가서 하는 거죠. 인류가 좋은 일 아닙니까? 저는 그 종교가 아닙니다만은 가서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 종교를 아예 안 가져요. 절대 안 가질 거예요. 그래야 여러 종교를 가서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제가 머리 깎고 딱 있으면 이미 부르는 데가 한정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일부러 항상 그 어떤 종교의 모습을 안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전 인류가 종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전 인류가 정신을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방법은 없는가에 이게 저의 화두지 무슨 어느 종교 하나 잘 되고 못 되고 이런 게 저의 화두가 아니거든요. 제가 연구한 결과물입니다. 요거 두 개면 전 인류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학당에 오신 분들한테도 제가 그래요. 공부 너무 많이 하지 마시라고. 1급만 되시라고. 즉, 이 방법을 숙달할 정도. 이 공부법을요, 몰라 하면 바로 참나 만나고, 양심성찰하면 올바른 선택할 정도 있죠. 메타인지에 있는 오류에 덜 끌려갈 정도의 그런 공부. 요 정도의 여러분 마음 공부면요, 이게 어려운 말로 하면 선정과 지혜, 정의 쌍수라고 합니다. 근데 요 정도만 여러분 얻으시면 한 1급 되시면요, 이런 데 전문가가 돼요. 뭔 일 있어도, 자, 선정은 이겁니다. 몰라라는 거는 나한테 닥친 어떤 일이라도 5분 안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5분 안에 몰라 하고 정신 챙길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성찰은요, 자명한가. 나의 판단은 자명한가. 그 상태에서, 그런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과 욕심에 따른 그런 선택이 아니라 양심에 근거한 자명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요 두 가지만 갖추시면요, 전 인류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팔지보살, 칠지보살 안 나와도 돼요. 저는 1급 학당에서 제시하는 한 1급 정도 실력을 갖추시고, 그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지금 이것만 죽어라 하시면 그 자리가 왜 못 갑니까? 또 1급 안 되면 어때요? 일단 이 맛을 보시는 게 중요하고, 맛을 보시고 삶에서 이용해서 쓰시다 보면 1급은 따놓은 당상이라니까요. 그러게 되면 여러분도 좋지만 저도 좋고, 여러분이 잘 되면 저한테도 뭔가 포인트가 조금이나 떨어지지 않을까요? 저도 좋고, 여러분 잘 돼서 좋고, 여러분 주변으로 또 이 퍼져나가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아니 지금 저 사람은 아주 죽을 상을 하고 다녀야 될 상황인데 얼굴에 뭔가 미소를 띠고 다닌다. 이상하거든요. 안색이 좋다. 안색이 시커매야 되는데 뭔 일 있냐? 약을 복용해서 내가 지금 집은 망했는데 그게 뭐 대수냐?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미래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지켜라.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막 하면 이 사람이 진짜 불보살이에요. 도인이에요. 맨 뭐 봤네, 뭐 산신하고 통했네, 막 이런 사람들 말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끼리 모여서 살으라고 하시고, 건전한 이 사회에 건전한 이 정신을 갖춘 인간을 만들자가 우리 목표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고,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리만 쓰고 말 제품이 아니고 전 세계에다가 소개해야 될 제품이다, 이겁니다. 뭔가 이렇게 지금 다단계 이런 데 온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각자 10명씩만 이 제품을 홍보해 주시면 금방 전 세계를 우리가 다 먹을 수도 있다. 제 목표는 항상 세계 정복이거든요. 세계의 이 양심이 상식이 되는 그날. 돈도 안 듭니다. 유튜브만 권해주시면 되니까 여러분 물건 구입 안 하셔도 돼요. 유튜브 링크만 소개해 주시면 돼요. 옥장판 막 들고 가실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개만 해주면 전 인류가 이거 보고 자명해지면 끝나요. 저를 신앙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내면의 양심을 믿게 되는 거지. 내 안에 이미 건전한 정신이, 상식이 있었구나 하는 거 알게 되면 인류는요,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정신개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제품 즐기듯이 이런 정신 제품 즐기시면 돼요. 물질 버리자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같이 즐기시면 물질은 물질대로 발전하고 정신은 정신대로 발전합니다. 지금 어떤 분이 예전에 물질 문명이 발전하니까 전 인류가 더 힘들어졌다, 살기. 그런데 왜 저더러 물질 문명 발전을 뭔가 응원하는 말을 하느냐. 물질 문명 발전 때문에 인류가 힘들어진 거 아닙니다. 정신 문명이 모자라서 힘든 거지. 물질을 어떻게 쓰느냐는 정신이 결정하죠. 지금 물질 문명 발전 요거 가지고 어디다 쓰느냐는 여러분 정신이 결정하는 거예요. 누군가 이걸 가지고 또 이제 뭐 성매매를 알선하고 너무 쉬워졌다.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 분명히 그런 분 있을 거예요. 우리는 또 우리대로 이거 너무 쉬워졌다. 무상으로 이런 그 귀한 진리 나누는데 너무 좋아졌다 이러겠죠. 그럼 이 물질 탓입니까? 못 쓰는 정신 탓이죠. 그러니까 물질 문명의 발전이 문제가 아니라 정신 문명이 후진 게 문제예요. 정신 문명만 끌어올리면 지금 이 물질 문명 가지고요, 인류는 얼마든지 창의적으로 살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걱정되세요? 정신 문명이 벌써 메타인지에서 지고 계신 거예요. 로봇이 나오면 실업이 발생할 거고 나는 큰일 났다.
지금도 취직이 안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까지 나오면 난 끝장이다. 발상을 그렇게 하세요. 인공지능에서 로봇 부려서 물질을 많이 생산하게 하고 인류들끼리 합리적으로 나눠 먹을 생각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기본소득 논의가 나오는 겁니다. 전 인류한테 그냥 월급 주자 하는 거죠. 국가가 그냥 돈 넣어주자. 앞으로 화폐 사라질걸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 이제 화폐도 구경 못해요. 지금 여러분 돈 쓰세요? 지폐 잘 안 쓰시죠? 카드 많이 쓰시죠? 10원짜리는 더더구나 안 쓰시죠? 어디 가게 가서도 그런 거 내밀면 싫어하죠. 카드 좋아합니다. 편의점도 거기 주인장이 계실 때는 현금을 좋아하지만 점원들은 카드 좋아합니다. 돈 내밀면 싫어요, 여러분. 돈 그거 계산. 카드는 딱 대면 끝인데. 점점 카드가 편리해진단 말이에요.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지폐 안 만들걸요? 동전도 안 만들고? 해킹이 좀 문제가 되긴 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이 보완되면 나중에 여러분 돈 구경 못 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그냥 숫자만 올라가 있는 거죠. 나중에 국민들한테 월 100만 원씩 꽂아두는 사회가 된다면 어떠시겠어요? 그걸 국가가요 연구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일시켜서 그거 만들어내면 돼요. 인류는 그냥 기본소득 한 100씩 받으면 돼요. 뭐 하면 될까요? 대신에 저 같으면 제 강의 들어오라고 할 거예요. 제 강의를 실제로 들었는지 다 검사해가지고 퀴즈도 풀고 해가지고 하루에, 즉 뭔 얘기냐면 제 강의를 예로 들었지만 여러분 정신을 건강하게 하는데 투자했다는 뭔가 그런 의무를 지우고 싶어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아니 태어나서 진리를 공부했는데 왜 먹고 사는 문제 왜 해결되는 게 옳지 않나요? 자, 이런 발상이 이상하죠. 여러분 메타인지에서 그러면 큰일 나는 것 같은 생각이 왜 있냐?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판단은 낯설어요. 다른 판단에서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있죠. 빨갱이다라고 불러요. 조금만 다르면 빨갱이 같은 거예요. 저 말은 좋은데 결국은 내가 떼돈을 버는데 방해가 되는 발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 같이 나눠 먹읍시다. 이게 왜 싫을까요? 아니 겨우 이제 내 차례가 온 것 같은데 내가 대박 낼 차례가 온 것 같은데 갑자기 나눠 먹자 그러면 싫잖아요. 내 걸 뺏기는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좋지만 나 죽은 뒤에 됐으면 좋겠죠. 이런 식으로 욕심이 자꾸 개입되니까 나랑 낯선 사상들에 대해서는 나한테 불리한 사상들에 대해서는 빨갱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더 이상 이제 이런 판단을 미루기 힘들어집니다. 빨리 답을 내셔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먹고 살 길이 열려요. 그거 열어놓으시는 게 더 좋고 자손 대대로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게 좋지. 우리처럼 돈에 이렇게 집착해서 살게 하고 싶으세요? 그럼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서요. 기본소득 나가고 돈 받고 그러면 사람이 그것도 못 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치들 많이 만드는 거죠.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 또 그만큼 특혜가 가는 시스템으로 만들면 아니 인공지능 시대를 오히려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시대예요.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밥 짓는 노비였다고 쳐보세요. 아, 이거 인간이 이렇게 하고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인간은 더 고귀한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밥 짓다가 사는 건 아니지 않나? 사실 밥 짓는 것도 보살도니까 의미 부여하면 다 있지만 뭔가 인도 카스트가 밥 짓는 카스트라 계속 밥만 짓고 계시다면 뭔가 좀 다른 생각도 나겠죠. 나 나름의 또 적성도 있고 뭔가 꽃 피우고 싶은 재능이 있는데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것만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 가능하잖아요. 그걸 밥통 하나가 해결을 해줘요. 그렇죠? 예전에 호롱불 켜는 것도 호롱불 노비가 있습니다. 스탠드나 형광등이 해결을 해줘요. 누구 노비를 안 불러도 된다고요. 예전에 인간이 물질이 하는 일을요. 인간이 대신했었어요. 근데 이제 인공지능이 발전하고 하면서 기계가 발전하고 로봇이 발전하면서 해방됐어요. 근데 충격적이었죠. 예상하지 않던 결과가 온 거죠. 자본주의 시대니까 결국 로봇이 이렇게 발전한 거고 자본주의 시대에서 발전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로봇이 발전됐는데 자유가 온 게 아니라 이제 실업이 왔단 말이에요. 내 일자리가 뺏겨버린 거죠. 이걸 기대했던 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마인드가 안 바뀌어서 그래요. 착취하려는 마인드는 그대로 가고 소수만 재미 보려는 마인드는 그대로 가는데 물질문명만 발전하니까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게 나옵니다. 정보화 사회에 오면 공유를 중시할 거다. 어디 그런가요? 정보화 사회가 돼도 가능한 한 독점하고 싶죠.
그러니까 이 심보가 안 바뀌는데 좋은 이런 물질 문명만 발전한다고 전에 이게 인류가 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래서 나온 대안이 정신개벽이라는 겁니다. 근데 정신개벽에 뭔가 내용이 없어요. 대부분 그 주장하시는 분들의. 그러니까 다 본인들도 내용 없으니까 뭐라고 해요? 다 병 걸려서 죽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다. 천지개벽에 와서 싹 죽여버리고 난 뒤에 사람 수가 확 줄면 행복해질 것이다. 사람 수 줄었다고 행복해질까요? 다시 시작되지. 영화 봐보세요. 조난해서요. 결국 몇 명 살아남잖아요. 그 몇 명 가운데 힘 있는 자가 또 착취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보가 안 바뀌었는데 인원수 줄고 땅 넓어지고 사람 좀 줄어들면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발상은 말이 안 되고 지금부터 이거 하세요. 이거 하시는 분이 얼리 어답터입니다. 앞으로 새로 올 문명의 얼리 어답터는요. 지금부터 자기 멘탈은 자기가 관리하는 사람들이 되신다는 거죠. 이건 새 인류예요. 진화한 인류입니다. 그전 인류는 짐승에서 큰 차이가 안 났어요. 소수만이 이런 혜택을 누렸다고요. 앞으로 다수가 인류 전체가 이런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갈 겁니다. 저는 제가 얘기하는 이런 내용들이 어떤 특정 단체의 가르침에 대해서 나가는 것보다 저는 그냥 공교육에 들어가길 바라요. 그래서 유치원, 초, 중고를 거치면 1급 보살은 그냥 돼서 세상에 나오는. 그래서 이 교육의 목표가 1급 보살을 만들어서 사회 시민으로 배출하는 게 교육 목표가 돼야 되고, 예, 그런 사람들이 군대에 가서 서로 갈구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서로 착취하겠습니까? 예, 이런 정신개벽의 중요성, 그리고 그게 앞으로 어떤 창의적인 해답을 낼 거라는 측면에서도 기대되지만 지금 우리의 아픈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치유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우리의 갈 길을 개척하는 차원에서도 필요. 과거에 대한 치유와 미래의 어떤 개척이 다 결국에는 건강한 정신에서 나온다. 답은 별거 아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해보세요. 몰라 한번 해보세요. 과거는 내려놓으시고 미래는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걱정 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실 수 있는지 한번 느껴보시고 이 우주적인 마음이다. 이 마음이 전 인류가 이 마음이면요. 전 인류에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함께 한번 몰라 한번 하자고 하면 전 인류에 인류가 못된 인류가 한번 사라질걸요. 1초간이라도. 다 몰라 하고 계시면. 그러겠죠. 자, 몰라만 할 게 아니라 그런 맑은 정신 상태를 맛보시면서 건강한 선택을 해보자. 나와 남 모두에게 이로운 선택을, 양심에 당당한 선택을 해보자. 이거 안 되면 영성이고 뭐고 명상이고 다 부질없습니다. 결국 다 사기가 되고 나중에 피해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걸 안 하면 분명히 피해자가 나온다는 게 이 인과응보 법칙의 필연입니다. 여러분이 양심에 당당한 선택을 안 하시죠? 여러분 가족이라도 여러분 자신이라도 분명히 피해자가 돼요. 오늘 여러분이 내린 선택 때문에. 피해자가 안 나오게 사는 게 건강한 삶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구하면 이 시대가 새로운 축의 시대가 될 수 있다. 앞으로 미래 인류에게 그때 21세기 때 인류가 어떻게 살지 답이 나와서 우리가 그 뒤로 그때 엄청난 혼란의 시기였는데 잘 극복해서 인류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결론 나오게 만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과거 인류의 또 업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미래 인류도 우리의 업보 속에서 또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좋은 업을 짓지 않으면 우리도 문제고 지금 인류도 문제고 미래의 인류까지 다 연결돼요. 그리고 과거의 인류도 헛산 게 돼요. 전체가 다 안 좋아질 수밖에.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올바른 선택하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항상 건강한 멘탈을 잘 지키시기 바라고 건강한 메타인지 여러분 편견에 끌려가시지만 않으면 건강한 겁니다.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실 때 이건 나랑 너무 친숙해서 내가 이걸 옳다고 보는 거 아닌지 이거 혹시 나한테 유리해서 그냥 내가 옳다고 보는 거 아닌지 이 두 가지만 물어보세요. 내 편견 아니야? 나한테만 좋은 거 아니야? 여기에 제 용어 비결 책에도 써 있어요. 항상 깨어서 이 두 가지 질문만 하시라. 내 편견 아니야 하면 무지가 날아가고요. 이거 혹시 내 욕심 아니야 하면 아집이 날아갑니다. 날아간 자리에 뭐가 채울까요? 지혜와 무지가 날아간 자리엔 지혜가 채우고 아집이 날아간 자리엔 자비랑 사랑이 채워요. 이렇게 건강한 분들이 넘치는 사회가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고 올림픽 예전 같지 않으시죠? 올림픽 관람하는데 예전에는 올림픽에 모든 걸 걸었죠. 왜? 우리가 힘들었거든요. 못 살았거든요. 올림픽에서 뭐라도 하나 따면 그냥 우리나라가 힘이 커지는 거예요. 지금 잘 안 봅니다.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절박함은 벗어났다고 이게 시시각각편해요.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변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어디로 끌고 갈 거냐. 그냥 올림픽도 이제 개인이 열심히 해서 금메달 타면 응원해 주는 거지. 거기다가 애국인이 뭐 막 너가 우리 대한의 뭐 아들이니 이제 이런 이상한 짓은 덜 한단 말이에요. 건강해진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렇죠? 근데 지금도 아니 대한민국이 무너지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또 아직도 과거에 지금 메타인지 상태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제는 그 개인이 열심히 해서 자기 또 세계에 평가받는 자리가 되는 거죠. 또 자신의 그런 같은 그런 경쟁자들과 선의의 경쟁하는 자리가 되고 말아요. 그런데 너무 그 힘 빼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즐기시면서 건강한 판단을 많이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올림픽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틈만 나면 여러분들을 세뇌시키려는 무리가 있어요. 소시오패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회에 제일 재미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쓰는 최고의 전법이 뭐예요? 여러분들 메타인지의 오류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꾸 건드려요. 빨갱이로 한번 건드리고 지역 갈등 한번 부추기고 남녀 서로 한번 싸우게 하고 누가 재미 볼지를 사실 아셔야 돼요. 내가 옆 사람하고 싸우게 되더라도요. 내가 얘랑 싸워서 얻는 게 뭔지 지금 결국 우리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왜 싸우고 있는지 해결책은 없는지 우리가 싸우면 누가 이득을 보는지 누가 자꾸 이 싸움을 부추기고 있는지까지 딱 보셔야지 여러분이 현명. 이해되시죠? 이런 안목 없으면 어디 가서 도 닦았네 보살이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시대의 그 오류에 다 빠져가지고 사시고 한 종교 교리에 빠져 사시면서 그분들이 영적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 저는 기가 찹니다. 솔직히. 왜 기가 찬지 아세요?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일반인보다 상식이 떨어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적 지도자라는 사람들 대부분이. 근데 거기에 일반인이 속고 있다는 게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이분이 훨씬 현명한데 세상 물정 모르는 분 말을 듣고 있어요. 저는 회사에서 이런 구조조정과 이런 거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제가 볼 땐 그 구조조정 과정을 막 고민하시고 하는 게 이미 보살이에요. 한 직원이라도 살리고 갑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분 뭐라 그래요? 욕심을 버리세요. 내려놓으면 편합니다. 자기는 먹고 살만 하거든. 이분이 이 고뇌를 이해하질 못해요. 진짜 보살이 엉터리 찾아가서 돌팔이 의사한테 마음과 몸을 맡긴 격이 돼요. 저는 이게 너무 웃겨서 제가 말씀드려요. 제가 뭐 저만 대단하고 남들은 엉터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대단해요. 거기다 몸을 맡기실 그게 아니에요. 보시면 상식적으로 판단은 서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메타인지에 무슨 오류 때문에 그런지 아십니까? 산에 가서 도 닦아야 도인이라는 이상한 게 하나 박혀가지고 누군가가 산에 있으면 도인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일단 수염 기름은 한 번 더 먹고 들어갑니다. 머리 기름은 이제 더 먹고 또 이제 한복이라도 하나 걸치면 이거 도인이잖아요. 그냥 내 뇌에서는 도인이라고 지금 이미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딱 만났는데 헛소리를 해요. 이분이 날 시험하시는구나. 즉 이미 메타인지에 오류가 생기면요. 계속해서 이제 자기가 자기를 속이게 돼요. 돈 있으면 내놔라. 돈으로 날 시험하시는 거야. 돈이냐를 묻고 계시구나. 돈을 딱 내놔요. 이제 자기가 속이시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이거 먹히네? 돈 내놓으라면 내놓네? 복장 이렇게 하고 어디 가서 돈 내놓으라면 내놓는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둘만 내놔도 먹고 사는 거죠. 계속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도와서 이 사회를 더 어지럽히는 겁니다. 교주만 문제 있는 것 같죠. 속는 사람도 문제 있어요. 교주가 그렇게 아니 스타가 있는데 팬이 스타를 키우죠. 스타만 문제인가요? 그 사람을 스타로 발굴해내고 키워낸 그 팬들도 문제인 거죠. 자기들끼리만 재밌고 끝나면 좋은데 피해자가 나와요. 문제는. 건강하지 않은 선택에는 반드시 피해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나왔다고 하죠. 그럼 사람들은 근데 이미 매몰돼 있죠. 뭐라고 앉았어요? 피해자가 잘못됐다고 얘기해요. 언제 그런데 이제 자명해지나요? 메타인지가 이제 건강해지나요? 자기한테까지 피해가 왔을 때. 이러고 살고 있어요. 답답하지 않으세요? 이 얘기하면서 진짜 답답한 이유가 지금도 또 이렇게 살아갈 거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해도 줄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줄이고. 제 강의 들으신 분만이라도 제발 그런 흐름 속에 그런 결을 타고 가고 있다가도 한번 이상하다. 이거 자명하지 않다.
요 판단해 주시면 제가 강의한 보람이 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